어떤 사람은 암을 이겨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치료에도 더 빠르게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 차이는 회복력, 그리고 바로 이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42도의 기적 365일 온열치료 암이랑 의원의 김선만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자율신경인데요. 조금 낯설게 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제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제 의지로 안 되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심장한테 야, 너 60번 뛰어, 40번 뛰어, 안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에는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먼저 자율신경을 얘기를 하면 항상 스트레스가 연관됩니다.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알려진 계기가 불과 100년이 안 됩니다. 1930년대, 지금부터 한 90년 전이죠. 그 당시 의료는 주류가 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스 셀리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구 도중에 옆에서 연구하던 연구자가 쥐에서 난소에서 어떤 물을 추출한 거를 쥐들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이상하게 똑같은 현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실험 동안에. 여성 호르몬 문제다. 난소에서 뽑아냈으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실험 도중에 또 이상한 게 나타난 거예요. 그 물질을 준 쥐들과 또 아예 생리식염수를 준 반대 쥐가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 위에 조그맣게 부신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데거든요. 이 부분이 커지고 흉선이나 비장같이 면역을 하는 부분들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해져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위염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위천공으로 해서 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쥐들을 추운 데도 내려보고 또 상처를 내고 꼬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작을 가했는데 다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부신 쪽이 커지고 면역 쪽이 줄어들고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게 뭔가 여기에 적응하려는 일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무언가 급박한 상황, 우리가 살고자 하는 생존 순간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거기에 바로 부신이라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의 저하가 생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교감신경은 쉽게 말하면 갑자기 호랑이가 내 앞에 나타났다. 이게 교감신경. 나타나면 벌써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답답하고 눈동자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생존 쪽이 가는 것이죠.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생식이나 면역은 두 번째입니다. 산 다음에 후세를 생각하는 거고 산 다음에 내 면역인 것이 이 순간에는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새 불임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원인에도 아마 스트레스가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성호르몬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살려와야 될 물고기가 있을 때 그 물고기를 살려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천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존 본능으로 도망 다니다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이 비유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적절한 스트레스는 또 이 스트레스를 적절한 시간에 해결한다면 생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면역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생식기능을 떨어뜨리는 더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겠죠. 이것이 지속된다면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교감신경 항진 같은 경우에는 암의 진행과 전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했을 때 교감신경은 심장 쪽에서 봤을 때 항진이고 부교감신경은 심장 쪽에서 봤을 때 맥박을 떨어뜨리는 반대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검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을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신경의 상황을 반영하는 심장박동의 변화를 가지고서 자율신경의 건강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한개원의협에 일을 할 때 이 자율신경 검사만 가지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사들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미랑의 김성원 원장이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스스로 자인합니다. 과거에는 심장 박동이 1분에 60번을 뛴다면 1초에 한 번씩 뛴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발전을 통해서 측정해 보다 보니까 1초에 한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1.03초, 어떤 경우에는 0.97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 튜닝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본 기전에는 바로 이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요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간격이 늘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물결 치듯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건강한 면역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신경의 변이도, 이 변이도가 충분히 클수록 건강한 사람이고 또는 갑작스런 심장마비에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질병뿐만이 아니라 심리 또 체육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심리 쪽에서. 암 쪽에서 봤을 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유지돼야 된다. 또 극단적인 한 곳의 그런 항진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은 암의 진행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 뭔가 심장박동을 억제하거나 줄이는 그런 상황들은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아주 극히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교감신경은 암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의 항진은 좋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작용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성능이 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엔진 성능이 중요한 것이죠. 엔진에 cc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성능에 3000cc가 있고 2000cc가 있고 1000cc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0cc를 정상으로 한다면 우리 자율신경의 그런 기본적인 능력도 3000 정도가 되는 게 좋은데요.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이 자체가 벌써 좋지 않은 겁니다. 이때부터 그 밸런스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엔진 성능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그 교감신경은 엔진에서 엑셀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과 또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항상 밸런스를 맞추면서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엑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잘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엔진 성능이 좋아야 되고 성능이 좋은 상태에서 밸런스가 유지돼야 되고 밸런스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자율신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율신경은 암과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고 밸런스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교감신경적인 그런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암 진행을 막아야 된다. 암에서 대사약물이라고 있습니다. 암 쪽에 보면은 기존의 약물인데 뭔가 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약물이 어떤 게 있냐면 교감신경을 조금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것이 암의 진행과 전이를 막는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아서 일부 의사들한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율신경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율신경의 그런 능력이 좋다면 밸런스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많이 항진시키는 것이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 어떤 면에서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당연히 잘 먹고 쉬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진 상태에서 조금 더 부교감신경을 올린다면 명상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하겠죠. 암과 같이 그 자율신경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율신경에 대해서 반드시 검사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아미랑에서는 이 자율신경 검사, 특히 심장 박동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를 모든 암 환자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암 환자의 상태, 특히 자율신경 상태를 파악하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그 자율신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특히 자율신경의 그런 기능을 유지하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취하셔서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암의랑의 김삼만 원장이었습니다.